24년도 올림피아 보디빌딩 투원투 부분에 김건우 프로가 확정이 됐죠. 작년에 시합을 뛰어서 올림피아 가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김건우 프로가 과연 올림피아 무대에서 몇 위까지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예측해보는 컨텐츠고요. 말 그대로 이제 재미로 보는 겁니다. 재미로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진지하게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준비한 사진이 올림피아 23년도에 탑10 선수는 굉장히 고화질 올림피아 사진으로 준비가 됐는데, 김건우 프로의 사진은 고화질 사진이 없어요. MPC 뉴스 온라인에 사진이 업데이트 되기는 했지만 그 사진들이 너무 어두워서 컨텐츠용으로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을 캡처한 거를 김건우 프로 사진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화질이 김건우 선수 화질이 훨씬 더 안 좋다는 거는 저희가 감안을 하고 봐야 됩니다. 김건우 프로가 23년도 올림피아 탑10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물론 같은 무대 같은 조명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만 제 의견을 담아서 한번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컨디셔닝 차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컨디셔닝 차이가 아니라 요거는 무슨 차이냐면 화질의 차이예요. 화질. 올림피아 사진은 굉장한 고화질입니다. 김건우 프로의 사진은 제가 동영상을 캡처한 거라 화질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제 전반적인 형태, 사이즈 이런 걸로 봤을 때 두 선수의 사이즈가 사실 하체에서는 오히려 김건우 프로의 하체가 더 큽니다. 하체 사이즈 자체가 김건우 프로가 월등히 큰 거예요. 모라에스 같은 경우에는 외측관근 하부랑 내측관근의 요 형태, 그리고 내전근의 두께감, 이걸 보면은 이게 얇은 하체인데 컨디셔닝은 깊게 파여 있는 거죠. 그리고 위로 봤을 때 광배근 같은 경우에는 모라에스가 오히려 상부가 더 두꺼워요. 상부의 면적이 더 크죠. 근데 이제 복근하고 광배근을 같이 봤을 때, 요 쉐입으로 봤을 때는 김건우 선수의 쉐입이 더 좋죠. 그러니까 엑스테이프의 모양으로만 봤을 때는 김건우 선수의 엑스테이프이 훨씬 좋습니다. 이두근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김건우 선수의 2두랑 3두 나뉘어지는 요 포인트 잘 보세요. 요게 왜 컨디셔닝의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냐면, 팔에서 봤을 때 김건우 선수는 2두랑 3두가 나뉘는 게 명확해요. 근데 모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엄청 흐릿합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컨디셔닝 자체는 두 선수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김건우 프로의 사진이 화질이 뭉개져 있는 거라서 요거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컨디셔닝으로 봤을 때는 모라이스가 이겼고, 쉐입하고 근육의 사이즈로 봤을 때는 김건우 프로가 이긴 거라고 저는 봐요. 사이드 체스트, 하체 같은 경우에 잘 보세요. 모라이스는 외측관근에 선이 없습니다. 근데 김건우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외측관근에 나가는 선이 있어요. 요거를 보면은 외측관근의 컨디셔닝은 김건우 선수가 더 좋다는 걸 알 수 있고, 햄스트링은 두 선수가 비슷하고, 둔근 같은 경우에는 모라이스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하체 사이즈는 김건우 선수가 약간 더 크고, 둔근의 컨디셔닝만 모라이스가 더 좋다. 대흉근 같은 경우에는 모라이스가 더 좋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도 전면하고 측면 삼각근 같은 경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모라이스가 좀 후면이 커요. 그래서 밸런스로 봤을 때 오히려 김건우 프로가 조금 더 좋아 보여요. 백을 보면은 햄스트링하고 둔근의 컨디셔닝은 확실히 지금 김건우 프로가 모자랍니다. 모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둔근이 거의 뭐 살인적으로 뺐어요. 그래서 둔근하고 햄스트링의 컨디셔닝은 모라이스가 훨씬 좋고, 사이즈적으로 봤을 때는 김건우 프로가 훨씬 좋습니다. 등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 등의 컨디셔닝은 지금 모라이스가 더 좋아 보이는데 광배근의 사이즈 김건우 프로가 더 좋고, 볼륨감은 제가 봤을 때 두 선수가 비등비등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엑스테이프, 사이즈 이런 걸로 봤을 때 김건우 프로가 컨디셔닝만 준비가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탑10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만약에 김건우 프로가 작년 몬스터짐하고 올해 올림피아를 김건우 선수가 똑같은 상태로 올라가면은 탑10을 못 들어요. 그거는 명확해. 개인적으로는 이제 훨씬 더 컨디셔닝을 좋게 뽑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몬짐보다는 컨디셔닝을 훨씬 더 좋게 나가지 않을까? 올해 올림피아에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대로 김건우 프로가 올해 올림피아를 나가면은 탑10 안에 못 든다는 거는 명확합니다. 9등 파브리지오랑 봤을 때 이제 파브리지오의 프레임, 김건우 프로보다 파브리지오의 프레임이 압도적으로 넓습니다. 파브리지오는 좌우 쇄골의 넓이가 되게 긴 타입이에요. 김건우 프로보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에서부터 머리가 들어가는 이 면적이 김건우 프로보다 좀 더 넓어 보이는 게 한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광배근의 너비감 자체가 이 파브리지오가 좀 괴물 같은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건우 프로도 이 면적이 진짜 좋은 선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브리지오한테는 이 면적에서는 게임이 안 되죠. 파브리지오는 상체가 너무 크니까 하체에서 밸런스가 깨져요. 김건우 프로는 오히려 하체에서 봤을 때 밸런스가 더 좋습니다. 사이즈적으로 봤을 때 상체에서는 파브리지오가 훨씬 좋고 하체를 놓고 봤을 때는 하체는 오히려 김건우 프로가 더 좋아요. 이제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하체의 이 세퍼레이션을 보면 알 수 있죠. 파브리지오 같은 경우에는 이 봉공근의 선명도가 흐려요. 이제 김건우 프로 같은 경우에는 봉공근의 파임이 훨씬 깊죠. 그리고 내전근의 분리도가 있어요. 지금 파브리지오 같은 경우에는 내전근의 분리도가 떨어지고 외측강근 면적이나 이런 걸 보면은 내측강근, 외측강근 이 허벅지의 면적은 두 선수가 사실 크게 차이가 없는데 봉공근하고 내전근의 이런 넓이감에서는 김건우 프로가 약간 더 우세합니다. 올림피아 기준에서 봤을 때 김건우 프로 광배근이 압도적이지 못해.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김건우 프로의 광배근이 존나 좋은데 올림피아 기준에서 봤을 때는 존나 좋은 게 아니에요.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김건우 프로가 얼마나 좋아지는지가 갈리겠죠. 사이드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비벼볼 만합니다. 야, 이거 사이드는 근데 김건우 프로가 안 밀려요. 햄스트링의 넓이감은 어떻게 보면은 김건우 프로가 더 좋아. 그리고 그 외측 강근의 이 세퍼레이션이나 데피니션은 김건우 프로가 더 좋습니다. 상체에서 봤을 때는 면적에서 좀 딸리죠. 얘가 면적이 워낙 좋아요. 파브리지오가 면적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다 보니까 사이드 체스트를 했을 때 좌우로 넓어 보이는 맛이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김건우 프로는 좌우로 넓어 보이는 맛이 떨어져. 요게 좀 아쉬워. 김건우 프로 사진이 동영상 캡처한 거라 화질이 구린 거는 다들 감안은 하셔야 돼요. 몬스터짐 상태 그대로 나가도 김건우 프로 세컨콜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을 해요. 근데 이제 김건우 프로가 여기서 만약에 컨디셔닝을 더 가져온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체에서는 오히려 김건우 프로가 더 좋아요. 컨디셔닝 자체는 파브리지오가 약간 더 우세하거든요. 요런데 날아가는 거 보면은 조금 더 매트한 느낌 있죠. 근데 전반적인 사이즈는 김건우 프로가 더 좋습니다. 등의 볼륨감 같은 경우에는 두 선수가 사실 많이 차이 난다고는 안 보여요. 좀 비등비등한 수준. 그리고 광배근이나 엑스테이블 봤을 때 밸런스로 봤을 때는 오히려 김건우 프로가 밸런스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김건우 프로가 상하체 밸런스가 워낙 뛰어나요. 지금 올림피아 애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림피아 애들은 상체가 너무 커요. 하체는 얇고. 근데 김건우 프로의 최대의 장점이 하체의 볼륨감이 상체의 볼륨감하고 비슷하다는 점이에요. 밸런스가 좋다는 점. 엑스테이프도 뛰어나고. 하지만 이제 단점은 뭐냐면 김건우 프로 팔이 올림피아 애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팔이 얇아. 팔 자체가 지금보다 김건우 프로가 더 커져야겠죠. 올림피아에서 경쟁을 하려면. 그래서 쉐입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지금 상태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여기서 컨디셔닝하고 사이즈가 조금만 더 커지면 굉장한 포텐셜이 있다고는 보는 거예요. 팔등어랑 멜리코브랑 비교를 해보면 좌우의 프레임은 김건우 프로가 오히려 좋고 광배근의 너비감 김건우 프로가 더 좋고 하체를 봤을 때 요거는 두 선수가 거의 비슷해요. 마찬가지로 이제 봉공근을 보면은 김건우 프로가 더 좋죠. 진짜 하체 사이즈가 경쟁력이 있다는 게 굉장한 일이거든요. 올림피아에서 하체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장성엽 프로가 대단한 게 장성엽 프로는 하체가 올림피아에서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올림피아에서 좋은 거잖아. 좌우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요걸 컨디셔닝이 김건우 프로가 약간만 좋아지면은 멜리코브를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멜리코브가 약간 더 컨디셔닝이 좋아 보이는 측면은 있는데 너비감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김건우 프로가 좋고 사이드 이 하체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 날아가는 컨디셔닝이 오히려 김건우 프로가 더 좋아요. 벌크와 쉐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김건우 프로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컨디셔닝 하나 빼고 지금 봤을 때 얘는 확실히 이제 후면에서 멜리코브가 상체의 컨디셔닝이 굉장히 좋은데 얘는 쉐입이 좀 뭉개져 있죠. 개인적으로는 요 정도 쉐입은 이 두께감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배근의 면적, 승모근의 두께, 넓이감 김건우 프로가 더 좋죠. 말 그대로 컨디셔닝이 조금만 좋아지고 사이즈가 여기서 한 2, 3kg만 불려서 나와도 8등까지는 그냥 찍겠는데 이 느낌을 좀 받는 거예요. 희망회로 돌리게 돼 사람이. 8등은 제가 봤을 때 아주 해볼 만하다. 7등도 1번 포즈가 없어서 2번으로 가져왔어요. 자, 모하메드랑 비교를 했을 때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쉐입이 김건우 프로가 더 이쁘다고 보거든요. 하체 같은 경우에 모하메드가 약간 좀 얘는 밑에가 너무 작아.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작고 위에는 좀 널쩍한 맛이 있는데 밑에가 너무 얇은 맛이 있어. 근데 김건우 프로 같은 경우에는 상하의 밸런스가 좋은 타입. 프레임적으로 봤을 때 크게 밀림이 없다. 가슴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프레임의 너비감 이런 걸로 보면은 야 이것도 비벼볼 만해요. 7등이랑 프레임적으로 딸리는 느낌이 안 들어.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이드 체스트부터는 얘네들이 확실히 컨디셔닝이 확 올라가. 사이드 체스트에서는 이제 얘네들이 빗살이 좀 나오기 시작하죠. 물론 이제 김건우 프로처럼 이렇게 깊이 파이는 친구들은 많이 없거든요. 원래 이 컨디셔닝적으로 봤을 때 두 선수가 하체에서는 여기서 이제 비슷하다. 이거는 상체에서 봤을 때는 대흉근이 얘가 워낙 좋아요. 김건우 프로는 상대적으로 대흉근이 좀 약하죠. 모하메드 같은 경우에는 대흉근이 엄청 볼륨이 뛰어나죠. 그래서 대흉근에서는 확실히 적고, 그래서 사이즈적으로 봤을 때는 상체에서는 좀 더 키워야 된다. 확실히 하체에서는 나쁘지 않다. 하체는 비벼볼 만하다. 충분히. 후면에서 보면은 모하메드가 하체가 많이 비어있어요. 생각보다 둔근이나 뭐 햄스트링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 면적 자체가 얇아요. 승모근 너비감도 마찬가지로 김건우 프로가 좋고, 후면에서 보면은 또 팔도 많이 차이 안 나. 생각보다. 만약에 김건우 프로가 여기서 컨디셔닝하고 사이즈를 조금만 더 가져오면은 그냥 찍어 누를 수 있다. 그래서 7등을 한 모하메드랑도 비벼볼 만하다.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 받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등 올레. 밸런스 깨진 애들은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이 졸라 드는데, 얘 지금 밸런스 깨져 있거든요. 올레가 상체는 존나 커요. 요 면적을 보면은 이 새끼가 너무 사기야.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하체랑 같이 보면은 이게 좀 빵꾸가 나 보이죠. 상하체 밸런스가 진짜 중요한 건데, 하체를 보면은 하체의 세퍼레이션은 사실 두 선수가 엄청 큰 차이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올레가 세퍼레이션이 약간 더 좋은 느낌? 봉공근이나 이런 파여있는 게 좀 더 날카롭게 파여있기는 해요. 쉐입은 두 선수 모두 X테이프이 좋기는 한데, 김건우 프로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X테이프이고, 올레 같은 경우에는 하체가 조금 빠져있는 X테이프, 약간 Y테이프 같은 느낌이 들죠. X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X테이프에서는 좀 더 좋다. 근데 컨디셔닝에서는 확실히 조금 밀리는 감이 있기 때문에 전면에서는 비벼볼 만은 하지만, 만약에 몬짐 상태 그대로 나오면은 진다. 올림피아 탑6랑 비교를 해도 사이드 하체가 안 밀립니다. 갈라지는 세퍼레이션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김건우 프로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김건우 프로의 사이즈는 당연히 좀 더 좋고, 세퍼레이션 보면은 오히려 김건우 프로가 사이드 하체가 더 좋습니다. 상체의 컨디셔닝. 물론 지금 올레가 더 좋기는 해요. 어깨는 아직 약간 작은 느낌은 있습니다. 올레에 비해서. 대흉근의 사이즈도 올레가 좀 더 크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상하체의 밸런스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것도 김건우 프로가 밸런스는 더 좋아. 이거 컨디셔닝만 잡으면 그냥 이기겠는데, 저도 실제로는 김건우 선수 한 번밖에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 할 친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김건우 선수를 그냥 빨아준다 이 의미가 없는 일인데, 그냥 내 눈으로 보이는 게 비비는데 어떻게? 만약에 컨디셔닝이 잡힌다 그러면 하체를 봤을 때 마찬가지. 하체는 김건우 프로가 월등히 큽니다. 요 세퍼레이션 데피니션, 얘가 지금 올레가 더 좋죠. 하체의 면적을 놓고 보면은 면적 자체가 김건우 프로가 더 커요. 상체로 봤을 때도 광배근은 김건우 선수가 더 크죠. 지금 이 광배근의 면적 자체는 더 크고, 승모의 볼륨감은 올레가 약간 더 좋아. 어깨팔 올레가 더 좋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슴하고 어깨, 그러니까 가슴, 어깨, 후면에서 보이는 팔, 이것 빼고는 충분히 비빌 만하다. 하체는 오히려 김건우 프로가 더 좋고, 이거는 진짜 올림피아에서 해볼만 하다라는 거를 지금 탑6까지도 저는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탑5 아시카나니가 혈관 겁나 튀어나와 있죠. 혈관은 진짜 막 더러울 정도로 튀어나와 있는데, 세퍼레이션이 생각보다 안 깊어요. 지금 하체는 지금 김건우 프로나 아시카나니나 비등비등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팔하고 광배가 얘가 지금 좀 잘못됐죠. 팔 사이즈에서 확실히 밀리고, 광배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시카나니가 여기에 시톨 같은 걸 좀 맞은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광배근이 끝에가 좀 부자연스러워요, 라인이. 근데 요거는 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 전반적인 쉐입으로 봤을 때는 상하체 밸런스는 일단 김건우 프로가 좀 더 좋다. 근데 상체 사이즈는 아시카나니가 압도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김건우 프로가 사이드가 진짜 좋은데 이 측면 하체 사이즈가 게임이 안 돼요. 얘는 진짜 무슨 안 걸린 것 같잖아. 김건우 프로가 지금 유일하게 탑5 들어오니까 측면 하체에서 밀리기 시작했어. 팔 사이즈, 어깨, 대흉근 사이즈 이제 모두 부족해요. 아시카나니에 비하면은 사이드에서는 비빌 수가 없다 현재.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백. 지금 김건우 프로의 백이 얼마나 좋은지를 여기서 느낄 수 있거든요. 아시카나니가 올림피아 탑2까지 갔던 양반이에요. 근데 비벼. 김건우 프로의 승모 광배의 볼륨감, 아시카나니는 지금 튀어나오는 맛이 없죠. 김건우 프로는 전부 다 쪼개지죠. 팔은 게임이 안 돼. 솔직히 팔은 아시카나니가 너무 커. 팔은 김건우 프로가 그냥
졌어요. 근데 팔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때 다 잡았어. 잘 보세요. 엉덩이, 아시카나니 엉덩이 보면은 신톨 맞은 거거든요. 이거 볼록 튀어나왔죠. 그리고 엉덩이 하부 얇죠. 김건우 프로 어때요? 엉덩이 겁나 풍성하죠. 햄스트링 어때요? 더 넓어요. 그리고 볼륨감도 어떤 면에서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3년도 올림피아 5등하고 김건우 프로 23년도 몬짐 때랑 그대로 놔도 개인적으로는 백은 이겼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굉장히 좀 흥미롭죠. 그리고 이제 4등부터는 못 비벼. 야, 이거는 비빌 수 없는 영역이 4등부터 나옵니다. 요거는 솔직히 너무 좋아. 광배 졌고 쉐입 졌고 전면 하체는 솔직히 비빌만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면 하체의 면적으로 봤을 때는 캐리스 바조랑 김건우 프로랑 비벼져요 솔직히. 근데 전반적인 쉐입이 캐리스 바조가 너무 좋아. 쉐입, 볼륨, 세퍼레이션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이드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희망이 있는데 저는 사이드는 이거 좀 비벼볼만 하겠는데 이 느낌이 들어. 프런트 더블 바이셉은 솔직히 캐리스 바조가 너무 사기예요. 그래서 그건 아예 게임이 안 되고 사이드 체스트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겠는데 요 느낌은 들어. 일단은 캐리스 바조의 엄청난 장점이 광배가 하부까지 엄청 두꺼워. 광배의 면적도 넓다 보니까 엑스테이프가 끝장나게 나오죠. 둔근 같은 경우에는 캐리스 바조가 원래 얘는 안 갈라져요. 둔근 자체가 이렇게 칼같이 안 갈라지는 타입의 둔근이라서 컨디셔닝은 뭐 김건우 프로가 약간 우세한 감은 있지만 모든 부분에서 이거는 김건우 프로가 부족하다. 탑4에서는 비빌 수가 없다. 엔젤 형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상하체 밸런스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엔젤이 밸런스가 너무 안 좋아서 밸런스는 김건우 프로가 더 좋다. 팔도 개인적으로는 김건우 프로가 더 좋다. 광배랑 엑스테이비 엔젤이 훨씬 좋죠. 사이드 체스트에서 뭐 어깨나 가슴의 볼륨감은 엔젤이 더 좋은데 측면 하체는 지금 김건우 프로가 더 좋습니다.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현재는 잡는 게 어렵겠지만 향후 미래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희망 회로를 살짝 돌려보고 백 컨디셔닝은 지금 엔젤이 압도적으로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요 햄스트링에 파이는 이 세퍼레이션이 김건우 프로한테는 되게 옅게 보이죠. 얘는 지금 거의 뭐 칼로 쑤셔놨잖아. 둥근 같은 경우에도 컨디션 좋고 전반적으로 쉐입, 넓이가 두 선수가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압도적인 컨디셔닝으로 이거는 엔젤이 그냥 이길 수밖에 없죠. 현재는. 아이 쇼 클라리다부터는 그냥 무주인이야. 이거는 비빌 수가 없죠. 우리가 이거는 그냥 보면서 즐기자고요. 야, 이거는 과연 김건우 프로가 진짜로 본인의 전성기 커리어 하이 인생에서 제일 좋은 몸을 만든다. 그러면은 과연 쇼 클라리다랑 비빌 수 있을까? 이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요. 근데 볼륨감이 너무 좋아. 하나 이겼어요. 지금 김건우 프로가 하나 이겼습니다. 외측 강근의 외측 강근의 이 선은 지금 김건우 프로가 하나 이겼습니다. 얘 지금 올림피아 1등을 지금 했던 애잖아요. 올림피아 1등, 투원트 1등하고 비교해서 선 하나라도 이겼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로니 콜먼이야. 뒤에서 보면은 솔직히 로니 콜먼이지. 백의 이 볼륨감, 진짜 이 볼륨감은 솔직히 어떤 선수도 쇼 클라리다한테는 안 된다고 봐요. 키언 피어스랑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보면서 오늘의 컨텐츠의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릭고 그만해. 운동할 때 진짜 좋은데. 남자한테도 진짜 좋은데. 한번 드셔보세요. 구매는 고정 댓글. 쉐입 세계 1등 키언 피어슨하고 이번에 사진 사이즈까지 딱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원투 세계 1등 키언 피어슨의 이 엑스테이프는 정말 기괴할 정도로 넓어요. 그러니까 물론 김건우 프로가 아시아에서는 진짜 독보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김건우 프로보다 쉐입이 좋은 선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키언 피어슨은 진짜로 너무 괴물이다. 이 엑스테이프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광배근의 이 면적 차이가 너무 크고 팔의 볼륨감도 차이가 아직은 너무 많이 나고 하체의 세퍼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나죠. 키언 피어슨하고는 뭐 일본 포즈에서는 어떤 짓을 해도 아직은 힘들다. 야, 근데 2번은 비슷하지 않아요? 물론 김건우 프로가 광배가 훨씬 비어있긴 해요. 키언의 광배는 지금 이만큼밖에 안 비어있는 거고 김건우 프로는 이렇게 네모나게 비어있긴 해요. 이렇게 키언은 지금 거의 이 선이죠, 선. 김건우 프로는 아직 사각형이긴 한데 와, 느낌 존나 비슷한데? 두께감 차이도 좀 나는데, 그러니까 키언이랑 다이다이를 떠서 이 정도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 별로 없거든요, 진짜. 야, 근데 이 느낌을 가져가네. 이거는 좀 경이롭네. 요거는 희망을 좀 느낍니다. 1년 안에는 광배 보완이 키언만큼은 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김건우 프로가 아직 젊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좀 재밌네요. 김건우 프로도 이 도영미가 딸리는 타입이 아닌데 키언이랑 이렇게 쓰면은 키언이 너무 이쁘네. 전반적으로 키언이 더 좋죠. 그래도 저는 백에서는 희망을 조금 봅니다. 백에서 희망을 보는 이유는 볼륨감. 키언이 상대적으로 이 승모의 볼륨감은 좀 약하거든요. 이두는 뭐 키언이 압도적으로 봉긋하죠. 이두 압도적으로 좋고 어깨는 근데 제가 볼 때 어깨는 두 선수가 비등비등하고 승모근의 볼륨감은 오히려 김건우 프로가 볼륨감은 더 좋아요. 근데 이제 광배 면적이 아직은 김건우 프로가 약간 부족한데 저는 김건우 프로가 광배를 이만큼 뽑을 수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키언의 광배근만큼 저는 김건우 프로가 광배근을 뽑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키언만큼 김건우 프로가 광배근이 나온다면 두 선수의 쉐입이 비등비등해지겠죠.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거는 김건우 프로의 후면 하체가 키언보다 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키언이 어떻게 보면은 후면에서 봤을 때는 하체가 좀 얇아 보이는 타입이에요. 근데 김건우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봐도 하체가 풍성하고 뒤에서 봐도 하체가 풍성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체랑 전반적인 쉐입으로 봤을 때 전면에서 보는 것만큼 압도적인 차이가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건우 프로의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김건우 프로가 전면에서 봤을 때도 물론 이쁘지만 후면에서 봤을 때는 테이프가 더 좋아져.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봐요. 아직은 솔직히 탑3랑은 경쟁을 한다 이런 말조차 언급하기가 힘든 상황인 건 맞아. 러프 디젤이 김건우 프로가 올림피아 탑3에 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고 김건우 프로가 완전하게 완성형을 가면 진짜로 탑3에서 경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육량이 좀 더 커지고 컨디셔닝이 더 좋아지면 김건우 프로가 정말로 탑3에서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포텐셜은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현재는 아니다. 만약에 김건우 프로가 몬스터짐 때보다 컨디셔닝이 더 좋아지고 근육량이 한 3kg 정도 더 는다.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저는 여기까지 봅니다. 탑5까지도 봅니다. 히마야로 돌렸을 때 탑5를 했던 아시카나니까지는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보디빌딩에 토토가 있다 그러면은 김건우 프로의 퍼스트콜 7등 안에 드는 거를 저는 베팅을 걸 것 같아요. 한 100만원 정도 걸 것 같아요. 진짜로 토토가 있다면. 물론 이제 한국뽕, 그러니까 이게 국뽕이 있지 않습니까? 국뽕도 차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탑10은 가능하다. 김건우 프로의 확실한 성적은 탑10은 가능하고 만약에 진짜로 준비를 잘해서 근육량하고 컨디셔닝을 잘 채운다? 탑5까지도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는 리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작년에는 제가 박재훈 프로한테 탑10 가능성에 100만원 걸었잖아요. 맞췄잖아. 만약에 토토였으면은 한 2배당 받았을걸? 근데 올해도 김건우 프로가 잘 못했을 때 탑10 정도 할 것 같고 김건우 프로가 잘한다면은 진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쏟아낸다면은 저는 탑5까지 보고 요거 한번 박제해보자고요. 올해 올림피아 기대됩니다. 김건우 프로 부상 없이 올림피아 준비하시기를 진짜 기원을 하고요. 정말로 응원을 합니다.